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기준 98명이 늘어 모두 8,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모두 8,89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98명 늘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43명, 경기 16명, 경북 11명, 서울 10명, 대전 2명, 그리고 광주와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이 각각 1명입니다. 또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 사례가 11건이 나왔습니다. 완치된 사람이 늘면서 격리 환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7,200여 명이 격리 중이었는데 어제 0시 기준으론 5,800여 명으로 집계돼 6,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성남의 교회에서 3차 감염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70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3차 감염자도 있었는데요.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36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지난 16일 확진된 교회 신도의 직장 동료로 신도 기준으로 보면 남편에 이어 3차 감염자가 됩니다. 부천 생명수교에서도 교인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안동 거주자인 40대 여성과 소사본동 거주자인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천 생명수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20명입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42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모두 324명인데요.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8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5건으로 전체의 15%나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귀국한 3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이 대구시의 전수검사가 어제 마무리됐죠. 네, 대구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390여 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인원만 33,600여 명인데요.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서구 한 사람 요양병원에서만 90여 명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요양시설 인원의 0.5%, 그러니까 2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정신병원 24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 어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정부가 그제 앞으로 보름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는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해 서울시는 어제 자치구와 함께 지도 감독을 실시했는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신도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교회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회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어길 경우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보셨듯이 일부 교회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 어제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도들 간의 밀접 접촉은 여전했고 교회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박진수 기자가 서울시 점검단과 동행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인 사랑제일교회. 교회 진입로 입구부터 취재진을 막으며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부가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첫날인 어제도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배당 내 모습을 보면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 의자에 6명씩 앉는데 이번에는 3명씩, 어떨 때는 4명씩 이래가지고 많이 줄여가지고 했거든요. 하지만 앞뒤 간격은 여전히 좁고 예배당 밖에는 의자를 촘촘히 놓고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개까지 빡빡하게 밀집되어서 예배를 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정화관 참석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바로 지금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예배를 진행한 서울시내교회는 전체의 30% 미만인 1,800여 곳 정도. 서울시는 이 중 9곳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지, 교인 간 2m 거리가 지켜지는지 등 7대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주변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많이 교인들이 있으니까 혹시 퍼질까 봐 불안해서. 서울시와 산하자치구는 어제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한 점검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어제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첫날인 만큼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승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반갑지만 곧장 집으로 갈 순 없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놀랬어요. 팀이랑 행복통장.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입국자는 1,300여 명.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습니다. 증상 있으신 분들은 다시 검사를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서 짐을 찾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오른 승객이 대부분. 안내문에도 격리 장소는 빈칸입니다. 그건 이건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가족들은 쉽사리 버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얼굴만 보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황당하죠.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협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안내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야 하는 부모는 걱정이 큽니다. 행선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무슨 비밀 작전 펴듯이 그렇게 하니까 뭐 미성년자는 따로 개별적으로 해서 뭐 좀 약간 가까운 곳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경유한 경우 미리 파악이 안 돼 이동이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럼 지금 캐치가 된 거네요? 아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래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발 입국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도 몸 상태를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솔선하자는 취지로 공무원 특별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용중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보름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방역 당국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 체육, 유흥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원격 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 조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습니다. 군장병의 외출, 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고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합니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정부와 청와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 17년 만에 2차 추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편성이 유력한데 긴급 재난소득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이 통과된 다음 날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1차 추경으론 충분하지 않다는데 당청이 공감대를 잃었고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던 재정당국 수장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편성되는 2차 추경. 그 시기는 총선 뒤인 5월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규모는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관건은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긴급 재난소득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재난소득 재원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지, 또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별 세제 잉여금 등 재원 여력을 파악하는 과정을 마쳤고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남았는데 아직 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도 40조 원 채권 발행을 통한 재난 긴급구호 자금 지원을 주장해 현금성 지원 자체를 반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0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차 추경 때 삭감된 세입 경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채권,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미국도 첫 확진자 발생 2달 만에 2만 6천 명을 넘기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 각 지역별로 외출 자제령이 잇따르면서 미국인 4명 중 1명이 자택격리나 영업장 폐쇄 명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시점은 1월 21일, 2달 만에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확진자 2만 6천여 명, 사망자는 340명입니다.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감염자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만 1만 2천여 명,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뉴욕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처음입니다. We want to get the capacity of 50,000 up to a minimum of 75,000. We told the hospitals we're going to be ending elective surgeries. 각 주, 시 당국별로 사회적 격리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인 8,400만 명이 사실상 집에 갇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명 가운데 1명이 외출 통제를 받는 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진단검사 시약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감염자가 집중된 곳에서 검사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트럼프 행정부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는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symptoms, don't do a test. It is another way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make sure that we are preserving the resources. 이런 가운데 보좌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검사를 받은 펜스 부통령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통계의 11배일 수 있다고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의 말을 인용해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사망자는 790여 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4,800여 명을 기록했고 확진자는 6,500여 명 증가해 누적 5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유럽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중국보다 7만 명 이상 많은 1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사망자는 중국의 2배가 넘는 7,500여 명에 이릅니다. 중동의 이란은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만 하루 100명 정도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묶여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중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리 외교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역품을 구하기 힘든 이란에 한국이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아예 필요한 한국산 방역품 목록까지 만들어 전달했는데 특히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란에선 코로나19로 하루 사망자만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확진자 판별부터 어렵기 때문입니다. دولت کره با توجه به اینکه رابطه دوستانه‌ای بین ایران و کره از دیرباز وجود داره و همچنین کره از تجربیات ارزنده‌ای در زمینه مقابله با ویروس کرونا 이미 전 세계 17개국이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해 속속 나가고 있고 물량도 부족하진 않은 상황. 하지만 이란은 진단키트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시중은행에 만든 계좌를 통해 진단키트 값을 치러야 하는데 2018년 부활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돈을 이체할 수도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도 이미 지난달부터 이란의 인도적 물품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미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계좌 거래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외교부 협의만 낫다 하더라도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란 측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물품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무대에 올랐던 공연들마저 취소되고 박물관과 전시장도 속속 휴관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문화계지만 이 시기를 온라인으로 함께 이겨내자는 나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지휘자의 세세한 표정, 연주자들의 섬세한 손놀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600여 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베를린 필은 코로나19로 다음 달 19일까지 모든 공연을 취소하면서 대신 무료 온라인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은 이달 말 세비야의 이발사를 예정대로 무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객이 없는 채로 공연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두려움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찾아갈 수 없는 무대를 온라인으로 만나며 마음의 희망과 위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민간단체의 공연 10여 편을 선정해 온라인 중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료는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하고 공연 제작비도 다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극장들이 좀 비어있고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동안에 좀 못했던 공연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5일까지 휴관을 연장한 국내 대표 박물관과 미술관들도 온라인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VR을 도입해서 마치 직접 전시실에 들어온 듯한 생생함을 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문화계의 따뜻한 나눔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